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의 치아 지킴이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쉬는 날이었잖아요. 네네. 쉬셨죠, 원장님도? 네. 어제는 또 하루 풀로 네. 애들하고 수영장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도 하고 저녁 때는 또 파이어워크 보고. 와, 네. 평소 일하실 때보다 더 바쁘게 보내신 거 네. 아닌가요? 애들은 안 지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완전 지쳐서 네네. 바로 눕자마자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힘드셨겠다, 일어나실 때도. 그렇죠? 예. 아, 그래도 좋은 아빠십니다. 아, 네. 아, 그렇게 어제 조금 신나게 놀고 또 오늘 피곤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원장님께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또 정보 알려드리려고 오늘 오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그 오늘 주제는 이제 치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아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치과를 가는 것을 이제 꺼려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제 치아 문제로 또 연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치과를 왜 안 가게 되는지 거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세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우선은 이제 치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예, 네. 무서우니까. 예, 무서우니까 자꾸 꺼리게 되고 치과가 이렇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고 또 다른 하나는 비용적인 것. 예, 맞아요. 보험이 없으신 상황. 그래서 보험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많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됐을 때도 치과를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시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괜찮으신데 보험도 있으시고 비용적인 것도 다 괜찮으시고 두려움도 별로 없는데 네.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를 뭐 치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비용 아니면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치과를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치료의 두려움의 그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취에 대해서 이제 마취. 몇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가장 많이 환자분들께서 치료 바로 전에 네. 이제 누우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오늘 아픈가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부터 이제 연세 드신 분까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마취 맞나요? 주사 맞나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면 뭐 마취 맞는데 괜찮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 대해서 이제 마취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맞아요. 그 마취가 이 치료할 때 아픔을 좀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데 네. 만약에 뭐 마취 주사를 맞는다 하면 또 그때도 좀 아프잖아요. 또 그쵸. 그거에 대해서도 또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주사뿐만 아니라 마취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 치과에서 쓰이는 마취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치과를 꽤 많이 다니셨고 네. 그리고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시는데 우선은 이제 표면적으로 하는 마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 topical anesthesia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좀 전문적인 거로 말하면 벤조케인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그 왜 가장 많이 이렇게 구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는 연고 중에 하나가 오라젤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뭐 헐었을 때라든지 네. 뭐 어디가 아프실 때 이제 오라젤을 받으시는데 그 오라젤 자체가 그 표면을 마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피컬 애네스티지아를 쓰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보통 헌데 사용을 하거나 네네. 이렇게 입에 헐었거나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치통에는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너무
불편하시고 또 음. 치과를 가실 상황이 안 되시니까 네네. 이 타피컬 젤을 사셔가지고 오라젤을 사셔가지고 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바르시는데 그 네네. 치아가 치통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효과가 예, 없다. 아무 효과가 없고요. 보통 그러면 이 오라젤은요, 네. 원장님 그냥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예. 오라젤은 어. 그냥 사실 수 있는데 네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헐었을 때 네. 불편하시잖아요. 네네. 예, 식사하시는데도 불편하시고 뜨거운 거 드시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음. 치과 내에서는 토피컬 애네스티지아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마취하기 전에 음. 마치 잇몸이나 이제 잇몸 표면을 마취를 하면 바늘이 들어갈 때 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픔을 덜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취를 하는 거지 어떤 치료에 있어서 하는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치아가 많이 흔들릴 때 거의 이제 뿌리가 다 잇몸에 그냥 붙어 있는 경우에 오라젤 같은 경우를 오라젤이 아니고 그 토피컬 애네스티지아 그런 것들을 보통 잇몸에 바르고 네. 그리고 치아를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많이 사용이 되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그 주된 마취를 하기 전에 하는 그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주사로 맞는 그쵸. 마취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의학계에서도 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마취제를. 그쵸.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를 꼬매든지 할 때도 주사를 놓고 하는데 아마 치과 의사 쪽이 주사를 제일 많이 놓을 거예요. 계속 놓는 왜냐하면 치료를 거의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 치료가 대부분이기 많아서, 때문에 네. 일반 의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또 놓습니다. 일반 의사분들은 또 마취만 하시는 의사가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예, 이제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컬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전신 마취 그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주사로 하는 마취는 뭐 옛날에는 뭐 노버케인이다 뭐 아니면 프로케인이다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네. 요즘에는 뭐 라이도케인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거의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제가 할 때 90% 이상은 이걸로 하고 아, 그런데 이제 그 마취제도 얼마큼 오래 가느냐 얼마큼 그러니까 진하게 마취를 하느냐 쉽게 맞아요. 말씀드리면 그런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치료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특정 치료의 시간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이제 마취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예,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를 뭐 잇몸 수술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조금 더 강한 그런 주사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마취제를 조금 약한 마취제를 써서 그리고 아니면 그 양을 조금 줄여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치과에서 하는 마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신 마취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IV 세데이션이라는 걸 해요. 네. 그래서 IV 세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의식이 있고 이렇게 리스폰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문 의료병원 네. 예를 들어서 뭐 구강외과라든지 아니면 소아 전문 치과 네. 그런 경우에 아주 그 닥터분께서 집중을 하고 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이제 반응을 하는 경우 어린 애들 같으면 치료가 예를 들어서 뭐 충치가 10개가 있는데 네. 치료를 한꺼번에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그런 어떤 그 IV 세데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좀 네. 이런 통증에 반응이 이렇게 민감하니까 네. 이렇게 뭐 IV 설데이션이라는 전신 마취 비슷한 이걸 하고 그럼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할 때 주로 그 보통은 어떤 구강외과에서 보면 네. 사랑니 4개를 다 뽑는 경우 그런데 사랑니도 특히 심하게 나와 있는 사랑니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또 뽑을 수 있는 사랑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수술 발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 환자분이 또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보통 구강외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고요. 또 어떤 때는 이 마취가 얼굴 전체가 막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마취가 별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왜 그렇죠? 우선은 이제 주사 마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위쪽 치아에 해당되는 건데 음. 이제 치아 뿌리 쪽을 겨냥을 해서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위쪽 치아 전체들은 이렇게 뿌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뭐 크게 이렇게 마취를 할 필요 없이 뿌리 쪽을 마취를 주사 바늘을 향해서 그것을 마취하는데 그거를 뭐 infil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그쪽 그 특정 치아와 그 주변에 뼈라든지 아니면 잇몸들 그런 정도가 마침이 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주변에 특히 이제 뼈들의 구성이 밀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뼈 사이를 통해서 마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아래쪽 같은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인필트레이션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송곳니 아래쪽 치료하는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 저기 뒤쪽에다가 마취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nerve block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 큰 신경이 나오는 통로를 갖다가 거기를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락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취가 되는데 그 치아만 마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치아, 그 뒤에 치아도 마취가 되고 다 그리고 되는구나. 심지어는 혀 근처도 마취가 되고 입술도 마취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쪽에 마취가 됐을 때는 더 띡하게 더 이렇게 두껍게 마취가 된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까지 마취된 것 같은 느낌이 예, 들 때도 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배욱 원장님 항상 신청곡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신청곡은 어떤 곡인가요? 그 오늘 신청곡은 그 Carrie and Ron이라는 그런 그룹인데 그 IOU라고 네. 저도 우연치 않게 오래전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드라마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96년인가요? 96년에 뭐 애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맞아요.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가 아니고 그 제목이 그냥 letter로 IOU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IOU라는 뜻이 이제 영어로 스펠링이 아닌 그냥 IOU로 적으면 이제 내가 뭐 너한테 빚을 졌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면 IOU라는 거는 이제 그 빚을 진 것에 대한 그 차용서죠. 차용서. 예, 네. 차용서 이제 내가 빚을 얼마 졌으니까 이렇게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서인데 네. 내용이 이거는 제가 번역한 건 아닙니다. 저 인터넷에 찾았는데 네. 이제 그게 어떤 말이냐면 뭐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았고 나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갚기 위해서는 한평생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야말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네. 자기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빚을 졌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네.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테 항상 남이 자기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뭐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좋은 진짜 건전하고 진짜 아주 좋은 관계라는 거는 이 가사처럼 이제 자기가 남한테 이렇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베푸는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나. 맞아요. 네. 저는 이 곡 노래 지금 가사 이야기 해주신 거 딱 듣고는 처음에는 굉장히 로맨틱한 가사다. 네. 이 사랑 노래잖아요. 그래서 로맨틱한 가사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꼭 이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네. 연인이나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상대방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설명을 예. 해주신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7296님께서 어머 원장님 제 코드랑 딱 맞네요. 저도 애인 그 드라마 보고
이 노래에 반해서 가끔 신청해서 듣곤 해요. 어쩜 하셨는데 네. 네. 원장님도 좋아하시고 또 7296님도 좋아하시는 곡 저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캐리 앤 런이 부르는 IOU. 캐리 앤 던이 부르는 IOU 듣고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 노래 들으면서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선곡 오늘 너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치과에서의 마취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채팅방에서 1072님도 치과에서는 뭘 해도 무섭다고 특히 또 네. 마취하는 거 다들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치과에서 맞는 그 마취 주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이 마취 주사는 안전한 거죠? 부작용은 없나요? 보통 마취제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약이지 않습니까? 네. 예, 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이 몸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효과가 확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음. 보통 이제 알러지가 있는 그가 있는가에 대한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제가 오래전에 한국 메디컬 드라마를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말을 하기를 뭐 라이도케인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환자가 막 이상하게 되는 그런 네.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보면서 라이도케인에 관한 알러지는 거의 없는데 네. 라이도케인이 아니라 거기 이제 어떤 마취제 중에는 그 뭐 서퍼라는 그런 게 들어 있는 마취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약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라이도케인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은 알러지가 없고요. 네. 하지만 그 라이도케인 안에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혈관 수축제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마취의 효과를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 혈관에 아주 가깝게 마취가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수축이 되면서 그 심장에서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마취를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몸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지 알러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보통 한 빠른 분들은 3분 있으면 그냥 없어지세요. 잠깐 있는 일시적인 네, 현상인 거죠? 일시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니까 놀라시는. 예, 놀라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안전한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의 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마취를 이제 하는 양을 조금 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또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 마취를 최대한으로 맞을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네.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도케인 같은 경우에는 그 70kg 정도 미만의 환자 정도가 되시면 70kg 정도가 되면 한 최대한으로 한 13개 정도 카르퓨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로 된 거 있죠. 네. 그 일반적으로 그 한 1.8mm 정도 되는데 그거를 13개 정도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와. 네. 그리고 어린애들 뭐 30kg 정도 되면 한 5개 정도까지 가능한데 네. 이런 치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또 이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이 잘 알아서 조절을 하고 적당히 마취를 하는데 보통 뭐 신경치료 이렇게 하더라도 2개 이상 쓰지 않아요. 거의. 예,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제 부작용보다도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가장 간단한 현상은 그냥 마취가 돼서 이제 위에 마취된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이제 머슬 쪽도 마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시면 입이 한쪽이 내려가요. 일시적으로. 네. 예, 그렇게 웃으실 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그거 말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치아 혈관 주변에 마취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쪽으로 피가 뭉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씩 특히 이제 깊이 마취가 되고 네.
마취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 피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 뭐 임플란트 수술할 때 피멍 들은 적이 있다. 아니면 뭐 마취를 받았는데 이렇게 빨갛게 까맣게 이렇게 네. 올라왔다가 이제 없어진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 히마토마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아주 간혹씩 또 뭐 일시적으로 입을 뭐 크게 벌리지 못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치 얼굴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이제 제가 맞아요. 말씀드렸죠. 애들이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해요. 애들이 애들이요, 네. 이제 느낌이 다르니까 이상하죠. 통증은 아닌데 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싫어하는 그런 경우를 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일시적인 뭐 마비 현상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아주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뭐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메타볼리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마취를 똑같은 양의 마취를 하셔도 어떤 분들은 마취가 오래 가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마취가 금방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제 대부분의 마취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전에 이제 치과를 가셨을 때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든지 네.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으셨다든지 특히 뭐 마취가 되기 어려우신 분은 그 다음에 다른 닥터가 마취를 해도 어려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치과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맞아. 미리 얘기를 의사 그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야겠죠. 그 전에 있었던 경험들은 네.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네. 치료에 참고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취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치료를 하는 치과 원장님께서 마취를 조금 더 하고 더 신중하게 하겠죠.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취가 뭐 빨리 풀린다 이런 분들도. 그래서 이제 뭐 딥클리닝을 했는데 마취가 어떤 분은 오래 갔다, 어떤 안 풀렸다 그러면 뭐 다음 딥클리닝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어저스트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물론 마취는 아프지만 네. 그 대부분은 안전하게 치과에서 사용하는 마취는 우리가 뭐 전신 마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사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하고요. 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부작용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마취를 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뭐 걱정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실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뭐 많은 분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치과는 아프다고 생각하시고 마취도 아프다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것 때문에 막 치과 가기 꺼려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마취도 안 아프게 맞는 방법 없을까요? 그 물론 주사를 주사를 주는 그 의사의 테크닉에 네. 어느 정도는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느낌을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입술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아니면 뭐 꼬집는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취를 투여할 때 그 어떤 통증을 느끼는 것이 분산이 되면 그 특정 부분에 이제 통증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제가 팁으로 항상 이게 워킹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치과 선생님께서 마취를 할 때 그 손가락을 꼬집는다든지 네. 본인이 어,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약간 분산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네. 뭐 입술을 이렇게 흔들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그 할 때 약간 꼬집어요. 그 옆쪽으로 이렇게 입술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꼬집고 그러면 네. 조금 더 분산이 돼서 조금 덜 느끼는 상황이 있는데 네. 또 이제 그게 마취를 받으시는 그 부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꼬집어도 안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쪽 어금니 같은 경우가 마취가 했을 때 그렇게 아프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아래쪽 뒤쪽에 널 블럭 할 때도 그렇게 아프진 않으신데 네. 앞쪽에 위쪽 위쪽 앞니. 네. 하고 입천장 쪽 입천장 쪽은 어떤 닥터가 나도 아픕니다. 네. 이거는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잇몸이나 이런 게 센시티브한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아픈 경우가 많아요. 조금이라 그러면 아마 많이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위쪽 앞니랑 그 입천장 맞을 때 좀 그쪽이 아픈 좀 경우가 많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치과 가셨는데
위쪽을 받으셨어요. 네. 마취를. 그래서 치과 생각하시기에는 이 치과 원장님은 마취를 아프게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네. 그쪽은 많이 아픕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많이 긴장되시는 경우에는 웃음가스를 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가스 그 나이트러스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좀 네. 편안하게 하시기 원해. 그렇다고 완전히 그냥 기억이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시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치과에서 마취에 관해서 저희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이나 뭐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치과를 가지 않는 이유 중에 치료에 대한 두려움 네. 아니면 비용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세요. 그렇죠. 예, 다른 분이 네. 해결할 수 없는데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가시게 되면 또 결국에는 다음 치료를 하실 때 이제 여기에 관한 것이 더 커집니다. 맞아요. 비용도 더 네. 커지고 시간도 더 커지고요. 두려움도 더 커집니다. 통증도 더 커질 수 예, 있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치과가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예, 그냥 항상 정기적으로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